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지금 오늘 ARS 조사가 오늘 오후 6시까지인가요? 네,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얼마나 정도 되죠? 지금 보니까요, 한 47%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까지 다 합산한 거, 현재까지 다 합산한 거. 그래서 오늘 그 오후 6시 최종 집계하면 한 48에서 9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48에서 9. 네, 네. 50대기는 힘든가요? 네, 50 조금 예, 막판 뒷심이 그 정도까지 50대기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호님 분석하시기에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과 어떤 후보들 간의 유불리,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그걸 겁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논의 물대기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각 그 캠프들이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자기한테 한동훈 후보가 망언을 해가지고 실망한 그 한동훈 지지층이 투표에 불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원희룡 후보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근데 후보는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긴대요. 네. 예, 예. 이기고 뭐 정진숙인지 뭔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두 가지 근거입니다. 그것이 미친 영향, 공소 취소 발언, 이 미친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아주 미미하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근거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 계속해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지난주 수요일 아침 그 CBS 토론회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주말과 오늘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뭐 당원들에게 굉장히 충격파를 던져준 거고 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발언이라면 하다못해 거기에 누가 나타나고 한동훈 왜 당신 그런 발언했어? 여기서 사과해. 뭐 해. 하다못해 좀 그런 엇비슷한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당협별 간담회가 있으면은 그 당 당원이거나 아니면 외지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3일째 그 주말부터 하고 있지만요. 그런 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 뭐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되고 뭐하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는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뭐. 일반 당원들에게 책임 당원들에게 그게 그게 뭐 뭐지? 나하고 벌써 4, 5년 됐잖아요. 4, 5년 전 얘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어벤져스 소개해 드렸지만 그 수요일 아침에 그 발언이 나오고 공소 취소 발언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실시된 폴리뉴스 한겨레 리서치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62.1% 책임당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62.1%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그 발언 직전에 저희가 조사한 거랑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조사 방식은 같고 조사 기관이 좀 다른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전 조사와 그 후 조사 발언 전 조사 후 조사가 특별히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투표율이 낮은 게 뭐 한동훈 후보에게 뭐 유불리에 작용하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이면 뭐 결판은 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난 이제 김기현 대표 될 때 투표율이 55% 갔던 것은 그때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동요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공천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뭔가 또 이 공천을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 내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나왔냐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조직을 풀 가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안 먹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조직이 특히 수도권 이런 데는요 거의 죽었어요. 보면 이 3번이나 선거 패배한 이후로 거의 조직 자체가 뭐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당원 명부 보면 뭐 019, 018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번호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의 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응집도가 높아요. 네. 응집도가.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그 지지도, 뭐 소위 이걸 뭐 팬덤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응집도 이런 것이 좀 좌우하지 않겠는가. 조직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주호영 국회 부의장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네네. 그 주호영 부의장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른바 TK 지역에 그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5천 명 정도 책임당원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자기가 누구 찍어 이른바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10%도 안 될 것이다. 네. 10%도 안 될 것이다. 주호영 의장이 그 벌써 6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 TK 지역에서 그렇게 20년 이상을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의 얘긴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이즈도 이제 84만 명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또 제보 받은 거는 영남권에서 막판에 이제 그 한동 후보가 그 나경원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의원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 특히 네네. 영남의 찐유 의원들이 한동훈 정말 문제다 이렇게 막 쓰고. 오늘 뭐 점심 때 뭐 거기 뭐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 피해자들. 저기 저녁. 저녁인가요? 저녁 때 그 패스트트랙 피해자들하고 뭐 저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그 뭐죠? 그 법률 지원비 있잖아요. 네네. 기소당한 분. 그 당비에서 나가는 돈이 4,500만 원인가 됐거든요. 네네. 총 근데 그 중에 2,500만 원을 네. 딱 두 분이 쓰셨어요. 누가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지원비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거 나오네요. 오늘 감독님 저 기사 한번 올려주실까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기소된 게 아니라 네. 당의 일을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소되면 변호사비 지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 당비에서. 음. 당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만 어떤 특정 로펌, 네. 좀 유명한 로펌이었나 봐요. 어허. 거기서 딱 두 사람만. 두 사람만 있어요? 딱 두 사람만 해갖고 2,750만 원. 오. 2,750만 원이면 이게 이제 2,500만 원이 수입료고 250만 원은 부가세까지 이제 해서 준 거죠. 아하. 2,750만 원을 이렇게 썼고 저게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2020년 6월 18일 JTBC 기사인데 네. 그때 이제 저거를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요. 언론사에서 그 중앙당의 그 사용 내역들은 다 나중에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되죠? 국회의원 후원금 어디 썼는지 공개되듯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감독님 저 밑에 내리다 보면은 총 법률 지원비로 들어간 게 뭐 4,500만 원인가 그래요. 4,500만 원 네, 중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총 그 지원비로 그럼 들어갔는데. 딴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은 이제 다 개인적으로? 20명이 그 2천만 원 갖고 쓴 거죠. 20명 2천만 원이요? 딱 두 분이 2,500을 시원하게 쓰시고 나머지 한 20여 명이 2천만 원 갖고 쓴 거 나눠 쓴 거죠. 이건 아마 뭐 두 분 쪽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실이면 저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그 전주의 의원이나 변호사님들 그분들 또 모아서 또 격려도 하고 뭐 당에 적극 돕겠다. 그때 아마 그런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1월 10 며칠이었는데요. 1월 10 며칠인데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전주의 의원이 패스트트랙 때는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는 원외였고 뭐 변호사로 좀 이런 그 변호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패스트트랙 변호사들하고 한번 뭐 모임을 하자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그 지원하겠다 해서 또 격려를 하고 그게 1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의원들은 막 이제 막 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꽤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하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재판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힘들지만 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뭐라는 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가 뭐 막 논란이 있는데 볼 때는 이게 큰 문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밑바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대한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내일 이제 4시 2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 이준석 때보다는 없잖아요. 이준석 때는 투표율이 44%였는데 지금 벌써 47까지 갔으니까요. 그때가 나경원 그다음에 주호영 이런 그렇게 분들이 다퉜을 때죠. 예. 그때도 꽤 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45%, 김기현 대표들은 이제 55%. 그 사실 그는 이제 총선 직전에 한 그거기 때문에 좀 조직 동원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내일 뭐 결과가 이제 오후 몇 시쯤 나오나요? 오후 4시 30분쯤 나옵니다. 저희 또 방송할 때도 아주 애매하겠네. 네, 우리 방송 끝나고 나올 겁니다. 네. 내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오셔서 연설하고 가시고. 네. 가신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내일 그 식순을 봤더니 대통령님이 오신다고는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뭐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대통령 일정은 또 이게 엠바고 사항. 네, 엠바고라서 그 공식 일정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건 아마 뭐 보안 때문에 뭐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어차피 이제 내일 뭐 아마 뭐 결승전은 갈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만약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실타래처럼 얽힌 이 문제를 당이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진흙탕을 넘어서 시궁창 전대다 뭐 이렇게 되고 과연 이 당이 이런 그 후유증을 치유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게 이제 이른바 윤한 관계 아닙니까? 대통령과 뭐 신임 당대표 한동훈이 되면 이제 신임 당대표인데 그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 말들 많고 뭐라 별의별 얘기가 다 상당됐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게 일단은 가장 시급한 좀 과제가 아닐까 뭐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다 함께 가야 될 동지들이긴 한데 이 이제 실제 같이 겨루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거기서 하면 이제 승복은 할 거예요. 승복은 하겠지만 마음속에 어떤 여지는 상당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약간 좀 그 패자들에게 바로 다가가는 거는 좀 그것도 예의도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해서 그 당의 어르신들 있잖아요. 당 원로들, 뭐 국회의장 하신 분들, 당 대표 하신 분들, 또는 뭐 우리 당의 또 전직 대통령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지혜를 얻으러 다니는 행보도 또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내일에 아마 킨텍스죠. 킨텍스입니다. 킨텍스에서 오후 4시쯤 되면은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인가요? 여론조사는? 네, 어제 오늘 끝납니다. 오늘 여론조사 끝나고 ARS도 이제 오늘 끝나고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내일 아마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시쯤이면 뭐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보면 물론 뭐 선거라는 게 붙어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뭐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전 쪽 보면서 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는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주장이나 뭐 공세 뭐 이런 거 당연히 이 선거하면 있지만 자,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이 뭐 5선, 4선, 그다음에 정치를 그동안 한 30년 했다는 분들의 어떤 수준과 품격,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들 많이 가집니다. 아마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뭐 오늘 아침에도 저 지인들이 많이 전화를 걸으셔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많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단시간 내에 수습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너무 좀 바닥을 봤다.
이런 아마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게 또 토론회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토론회 안 하는 거예요, 대들? 토론회를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뭐 토론회 해봤자 별. 근데 저 김두관 후보에게 그래도 뭔가 좀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그렇진 않고 저희 당은 역대 최다 6번이나 했으니까 네. 최다입니다. 네.